네, 앞에서 서두에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오늘 내용은 그 표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표준을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또 표준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표준에서 뭐가 이슈이고 또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서 그 내년 2025년에서는 저희가 이 표준과 관련된 R&D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방금 생각해보면서 제가 언제 표준을 맨 처음 접했나 봤더니 저도 대학원 석사 때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VB에서 그 캐루젤 모델로 해가지고 그 디지털 방송하던 거, 그게 아마 97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횟수로 해보니까 한 27년 정도 표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저보다 표준 활동 많이 하셨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이해도 높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뭐 좀 좋은 코멘트 나중에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용은 첫 번째로 표준의 이해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지금 표준이 어떤 게 동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내년 과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표준의 이해에 대해서 그 한 3시간 정도짜리 3시간 정도 그 강의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자료에 맞게 한 25분 정도 자료로 준비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표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표준이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일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모든 것은 다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저게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원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없이 우리가 1년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표준이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일부러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시간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의 어떤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마 6시 반에 일어나서 저희가 뭐 아침에 뭐 출근 준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켜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타시고 인터넷 이용하시고 뭐 이커머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또 집에 와서 TV 보고 침대에 갈 때까지 그 하나하나는 다 글로벌로 합의한 표준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침에 그 시각서부터 그 ISO 8601이 우리가 시간 표준부터 정의하고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3GPP와 ITU에서 정의한 지금 5G 표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표준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뱅킹 스탠다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이제 사실 표준도 있지만 공적 표준으로 ISO라던가 ITU, IC에서 다 만든 규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에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가 표준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정말 표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해야 되고 리딩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국가가 이걸 통해서 한 번의 도약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페이지가 제일 어려운 페이지요. 저도 아까 27년 했다고 하지만 과연 표준은 뭘까? 표준의 정의가 뭘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웹스터 사전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배너처럼 아주 명확한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표준이라는 게 어떤 상호 합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돼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알려주는 게 이정표. 이걸 표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ISO나 ITU 기술 표준에서는 우리가 어떤 큰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그 인터페이스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프로토콜 그리고 그 프로토콜을 정의한 규격을 표준이라고 기술 규격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죠. 근데 표준을 오래 하신 분한테 이거 물어도 표준이 뭐죠?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아닌데 표준이 뭔지를 가장 쉬운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변하죠. 제가 물어봤을 때 표준은 되게 쉬운 거야. 표준은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하면 남이 내 뒤에 따라오는 거. 뭐냐면 제일 먼저 하고 다른 회사, 다른 나라가 따라오면 그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도 우리에 합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시장 우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것 또는 내가 제일 먼저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게 바로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의 중요성을 쉽게 가장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 30년 일한 사람보다 딱 초등학생의 답변이 되게 클리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표준은 되게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품 간의 어떤 상호 운영성이나 호환성을 주기 때문에 사실 상호 운영성, 호환성을 주려는 건 뭐냐면
한 회사가 독점해서 모든 걸 다 만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엄청 커서 여러 회사가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 회사, 여러 나라가 같이 만들다 보면은 그 시장을 크게 하는 게 표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시장이 커지면 참여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제품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을 그 동반한 제품들을 저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제품들이 뭐 스마트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 차고 있는 뭐 워치 다 모두 표준 기반 제품들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 표준은 지금 마찬가지 지금 표준에서 6G, 뭐 AI, 양자를 논의하듯이 어떻게 보면 신흥 기술들에 대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우리가 그 혁신 기술 또는 우리가 이 표준에서 우리가 주도함으로써 글로벌에서 그 한국의 제품이 경쟁력을 갖고 하는 것도 두 번째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그 뭐랄까 규격이 아니라 단일 또는 뭐 복수의 그 규격을 만듦으로써 제품의 어떤 생산하거나 또는 리사이클링하는 데도 효율성이 있을 거로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 보면은 그 시민이나 국민의 안전이나 보안, 또 이제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들도 이제 표준의 목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지금 디지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포용성이나 접근성 또는 지속 가능하도록 한 사회적 책임까지, 그러니까 표준의 목적은 이렇게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일반인에게도 표준이 뭔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표준은 언제 시작했느냐 그러면은 맨 처음 시작이 그 BC 3000년이죠. 보면은 각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길이하고 무게, 부피 이런 도량형 표준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 표준이라고 말하는 게 그 이집트에서 그 길이와 무게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길이의 단위가 큐빗이고, 큐빗은 뭐냐면은 그 당시는 그거였죠. 왕의 어떻게 보면은 이 뭐랄까 손끝에서 여기까지 길이여서 이게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큐빗이라는 단위고, 물론 지금 양재에서 쓰는 큐빗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큐빗 단위고 그 이집트에 가시면 제일 큰 피라미드가 기자 피라미드인데, 그러니까 440 큐빗이니까 한 22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로 길이와 무게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도량형 통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표준이라는 게 언제 필요하냐라는 걸 했을 때, 그 나폴레옹이 그 원정을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다른 나라랑 다르게 사실 우리 보면은 봉화대라는 게 있죠. 그 남산에 가면 그 봉화대 가지고 3개가 있으니까, 솔직히 3개가 있으면은 8가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지금 평화롭다, 적이 완전 가까이 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나폴레옹 때 세마포라는 걸 프랑스 전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프랑스가 그 어떻게 따지면은 그 따질게요. 어디 저기 뭐지? 그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태리랑 전쟁했을 때 그 전쟁 상황을 파리 중앙부에 가장 빨리 알려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저 세마포라는 거로 대략 36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 다른 뭐지 전쟁 상대국보다 빠른 상황의 전황을 판단하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될지를 중앙에서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신이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837년에 영국에 철도가 설치가 됐는데, 그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철도가 언제 출발하느냐라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 표준도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철도가 언제 출발하고 어느 역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텔레그램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런 머신을 만들었고요. 이 텔레그램에서는 사실 알파벳이 26개인데 그러니까 20자의 글자를 표현할 수 있었고, 20자의 글자를 연속으로 함으로써 정확하게 지금 기차가 지나간 시간과 역을 알므로써 그 전체 그 레일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까지 그 철도가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국가 간의 동일한 메시지를 인터워킹하자라고 해서 국가 간의 전신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돼 가지고 생긴 게 바로 ITU라는 표준에서 가장 오래된 공식 단체가 됩니다. 이게 1865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뭐 암페어라던가 볼트, 그다음에 가우스 이런 전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IEC가 생기고, 그다음에 2차 세계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의 산업 표준을 만들자고 해서 ISO가 생긴 게 이제 1947년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개가 ITU, IEC, ISO가 지금 저희가 대하고 있는 공식 표준 단체 세 개가 됩니다. 또한 이 이후에 쭉 발전해서 제가 이제 표준의 그 중간 역사를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짧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크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디지털 기술이 방송, 이동통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거리 통신 같은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 그다음에 비디오 코덱 기술들이 처음에 1940년대 아날로그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1990년대서부터 디지털 TV 규격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3G, 4G서부터 이제 디지털 통신 규격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근거리 통신 규격들 만들어지고 코덱들 규격이 만들어져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빨리 이 그 표준 규격들을 설치하는 그 탑재하는 걸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GNP의 한 뭐 15% 정도가 이 디지털 기술이 기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의 가장 쉬운 정의는 제일 먼저 만들어서 남이 따라오게 하는 거다. 결국에는 이 3G, 4G, 5G, 6G 경쟁을 할 때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그거죠.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가 따라오게 해서 우리가 시장을 키우고 거기에 리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은 다른 나라들도 합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표준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발전에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4년 현재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AI라던가 아니면 6G 통신, 그다음에 양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핵심 신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 기술을 누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지금 그 각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패권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사실 공급망도 위기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물론 2020년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화가 확산이 되면서 좀 글로벌로 많이 다른 나라랑 협력하는 걸 고민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한쪽 팔이 없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까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이 뭐랄까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를 할 거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2020년 이후에 결국에 코비드 19 그 이후에는 보면은 각국들이 이 표준에 좀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기네들이 이제 기술의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AIG, 6G 양자로 하지만 그 AI 표준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아래층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JTC1 회의가 있는데 그 JTC1이라던가 또는 ITU라던가 또 뭐 3GPP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AI 표준을 어디서 할 거냐, 그런 논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돼 있는데 각 국가별 갭이 있는 거고요. 6G에 대해서도 저도 기억나는 게 아마 한 그러니까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그 지금 보면 선전시 그 화웨이가 있는데죠. 거기서 한번 표준 플래너리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신식과기부인가요? 거기 보면 공무원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그 회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양자에 대해서도 사실 양자가 언제 상용화될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퀘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0년 뒤일 수도 있고 20년 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양자에서도 그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은 그 어떻게 보면 양자 내성 그 표준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도 했었고요. 또 어제는 보면은 또 양자에 대해서 뭐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시, 각국의 개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의장단 선거도 기존의 ITU 사무총장을 중국이 8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그걸 엄청 많이 활용을 했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출을 할 때 자기네 IT 제품까지 파는 것까지 같이 해서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 ITU 사무총장을 바꾸기 위해서 2023년에 뭐 백악관에서 뭐 의도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죠. 이 ITU 사무총장에 나가는 미국 후보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 개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표준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AI든 6G든 양자든 지금 막 그 시작하고 있거나 막 활발하게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속도를 늦추게 되면은 정말 그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AI 안전 신뢰성 표준 같은 경우는 지금 JTC1 SC42에서 만들고 있는데 대략 68개 정도 지금 규격을 만들고 있고, 그게 아마 23년 12월부터 지금 표준 규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G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23년 11월에 보면은 ITU 아래서 6G 비전하고 요구 사항을 만든 이후에 지금 이제 6G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3GPP 6G 워크숍을 시작하고 표준은 본격적으로는 25년, 26년,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시작하는 단계에서 누가 더 후보 아이템을 많이 내고 주도하느냐, 또는 누가 의장단이 되느냐가 아마 여러분이 내년에 아마 그 보셔야 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도 각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달에는
그 한국과 영국 주도로 해서 JTC3라는 어떤 양자 그 표준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 미디어 코덱도 사실 이 ICT 표준에서 중요한 분야는 제가 앞에서 네 가지를 찝어드렸는데요. 보면은 그 방송 표준, 그다음에 이동통신 표준,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코덱을 얘기했는데 코덱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VVC 다음에 포스트 VVC 표준 개발이 지금 후년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 이 포스트 VVC랑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그 AOM 단체에서 만든 AV2도 그 표준이 좀 있으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이 주도하는 데만 바라보고 있다라면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하나는 표준 생태계도 기존에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로열티 기반 업체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Q사라던가 뭐 D사라던가, 그러니까 로열티 기반 표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빅테크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오픈 소스 위주 또는 오픈 IP 기반으로 표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생태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이 신흥 기술 패권을 누가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갈 거냐. 또 빅테크들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표준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되게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또 표준을 보실 때는 표준이 그럼 무조건 좋은 거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봐야 될 겁니다. 결국은 표준은 누가 시장에서 우위 기술을 가져가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게 더 편한 거냐가 중요한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갖고 보편성 가는 게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을 따라야 됐던 예는 작년에 보면은 애플이 결국에 기존의 그 라이트닝 그 인터페이스에서 결국에는 그 EU의 명령으로 USB Type-C로 다 통일하게 됐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당히 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편의성이 더 우선으로 결정이 됐고 결국에는 모든 제품에 라이트닝이 들어갔던 거를 표준 기반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잘 구사해야 되는 거죠. 원래 GM하고 포드는 그 전기차 충전에서 CCS라는 국제 표준 규격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그 코트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훨씬 더 인프라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GM하고 포드는 CCS도 하지만 그 테슬라 규격인 NACS도 따라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꼭 표준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시장 상황도 잘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위를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국내 표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1년 전에 우리가 그 표준 중에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12개의 기술을 정의를 했고요. 그 12개 각각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 컴포넌트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대 디지털 혁신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이동통신, 그다음에 보안, 디지털 콘텐츠, 양자정보통신. 저희가 아마 그 어제 오늘 그다음에 내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GISC 컨퍼런스에서도 아마 그 토픽들이 여기 기반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표준 세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동통신 표준 세션, 차세대 보안 세션, 그다음에 양자 세션,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표준 전반에 대한 세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쓰이는 것들로 6대 디지털 기반 기술로 지능형 네트워크, 그다음에 전파 자원 환경,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방송 미디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6가지 신흥 기술 표준인데 당연히 국내에서도 이거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AI 안전 신뢰성에 대해서 실제 회의를 참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주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가기술 표준원인 그러니까 국가 과학기술 표준원이죠. 보면 어쨌든 거기가 니스트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참여가 안 되고 있고 AI 데이터와 신뢰성 중심으로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민관 또는 뭐 부처 간 다 좀 약간 결집을 해가지고서 신속하게 이 표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이 AI 안전 신뢰성에서의 우리가 표준에서의 주도 경쟁력도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6G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한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TU에서 의장단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GPP에서도 중요 워킹그룹의 의장단을 맡고 있어서 그러니까 6G 비전하고 요구사항 문서들 만드는데 주도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6G 후보 기술하고 그 리더십에 있어서도 아마 내년부터 그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G는 현재와 같이 좀 민간 역할 분담을 하고 주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양자에 대해서는 올해 5월달에 지금 한국하고 영국 주도로 JTC3라는 표준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는 에드옥 그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 표준 단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술들을 논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뭐죠? 양자 내성 암호 표준이라던가 양자 정보통신, 양자 보안, 그다음에 양자 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양자 센서로 가면은 뭐 좀 맨 처음 우리가 국가 표준을 만들 때 도량형 표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길이, 무게, 부피 했던 것처럼 사실 양자 센서는 그런 도량형 표준에 대해서 기존 대비 그 정확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노 단위 이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뭐 중력 센서를 비롯해서 이 양자 기술도 그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력 센서도 있을 것이고 뭐 자이로스코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국가 보안 기술도 많이 그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만든 디지털 기술 표준화는 아까 앞에서 이미 한 번씩 짚어드렸습니다. 12대 그 디지털 기술을 만들었고 6대 디지털 혁신 기술하고 6대 디지털 기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술별로 그 중점해야 되는 표준화 전략 항목들을 발굴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또 마찬가지로 관련된 표준화 그 R&D 과제를 연계하고 그 표준화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에서 무엇을 할지는 정의를 잘 해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부분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잘 그 만들어져야 우리가 미국, 중국 또는 EU하고의 어떤 경쟁에서 이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AI하고 6G하고 그 퀀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는 시장에서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지금 보면은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기억에 따지면 22년 11월에 그 챗GPT가 나온 다음부터 그 다음에 AI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데요. 그래서 사실 AI 코어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표준에서는 이 AI 코어의 개발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 AI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민이나 국민한테 유익하게 또는 해가 안 되게 그 안전성하고 신뢰성 중심으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의 표준화 대상은 코어 자체보다는 지금 우리가 전체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 안전성, 신뢰성 검증 방법에 대해서 지금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여러 논쟁이 있지만 AI 같은 경우 현 단계는 아직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표준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관심을 기울이고 뭐 벌써부터 뭐 AI 겨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시지 마시고 AI에 대해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표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가 주도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G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G에 대한 그 ITU에서는 IMT 2030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5G 대비 그 보면 6가지 그 특성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G에서는 우리가 초고속 통신이라던가 아니면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URL을 정의했는데 각각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이나 VR을 쓸 수 있도록 임머시브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매시브 커뮤니케이션 했고, 그다음에 하이퍼 울트라 릴러비티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를 했고요. 추가로 그다음에 이제 훨씬 더 많은 그 디바이스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AI와 통신을 결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통신 자체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센싱, 뭐 포지셔닝과 같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센싱하고 통신을 결합하는 이 부분을 대표적인 6G의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6G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후보 아이템 경쟁을 하고 그다음 스터디 아이템 시작을 하고 이제 메인 아이템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이 표준화에 맞은 시기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을 텐데요. 사실 보면 우리가 기술 개발 성숙도에 따라서 사실 앞에서 제가 빼기 되는지 모르지만 이 그림들을 사실 잘 봐야 될 텐데요. 제가 포인터 될 것 같습니다. 포인터 되나요? 보면 AI는 지금 AI 현 단계가 기술 성장 단계에 있고 표준 본격화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 따지면은 지금 5G, 6G 같은 경우는 아마 3번에 있을 겁니다. 성숙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G, 6G는 우리가 한 번 더 재도약을 하느냐, 재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단계일 것이고요. 지금 퀀텀은 1번 초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초기 단계여서 표준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기술이 좀 더 개발된 다음에 그 표준이 활성화돼야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 TRL 레벨로는 우리가 퀀텀 보안과 관련해서 그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퀀텀 내성 암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개발이 되었고 니스트 같은 경우는 표준까지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호 인증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퀀텀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나 그런 부분도 이제 만들어질 걸로 마련되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가들이 퀀텀 센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그 국가 보안 기술로 다들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맨 아랫달에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나 퀀텀 메모리, 그 다음에 퀀텀 리피터, 더 나아가서 이제 퀀텀 자체를 이용한 퀀텀의 입자나 퀀텀의 빛을 이용한 그 퀀텀 네트워크는 아주 기초 연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러니까 결국엔 각각 TRL 레벨과 기술 성숙도하고 그다음에 표준에서의 우리가 그 처음에 유스 케이스 요구 사항, 그다음에 아키텍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상세 알고리즘 만들고 상호 호환 인증 제도 만든 이런 스텝에 맞게 표준 단체들이 지금 정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쭉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25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더 우리가 이 표준을 할 때 그 표준화한 결과가 제품에 들어가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오늘 참석자가 상당히 많으시지만 이 표준 생태계도 상당히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그 국내에서는 인력 양성도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만드는 표준화 R&D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 그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뭐 AI, 6G, 퀀텀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들도 충분히 있겠죠. 보면 우리가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뭐 그다음에 코덱 이런 분야들도 있지만 여기에 나온 결과들이 정말 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장 경쟁력 강화하는 표준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표준 생태계가 기존에 너무 그 뭐죠? 로열티 기반 표준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빅테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순위가 시장에 빨리 내놓고 그다음에 시장을 크게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표준을 빨리 만들고 이거랑 오픈소스랑 연계하는 방안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전략 같은 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표준에서 우리가 주도권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양성 더 나아가서 이런 표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널리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내가 표준을 쓰고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많이 쓰고 있듯이 또 더 나아가서 지금 AI라든가 이런 기술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런 표준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국민 안전하고 보편성 관련된 기술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늘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이나 유럽이나 약간 우리가 R&D에서의 약간 패러독스에 빠져 있는데요. 보면은 R&D 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가 있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시장으로 이 결과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 기술이 넘어간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R&D 생태계에서 시장 생태계에 넘어가는 것을 죽음의 계곡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거를 죽음의 계곡 넣어서 기회의 계곡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잘해야 될 텐데요. 마찬가지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준에서 특허를 쓰고 규격에 반영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얘를 뭐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든다던가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장의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서 기술 이전에 대비한 딱 준비된 기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또 디지털 포용성은 뭐 모든 개인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디지털 포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표준 자체가 많은 사람이 쓴다는 면에서 우리가 포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사실 그 AI 기술이 엄청 빠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 뭐 전체 인구의 한 10%그 정도만 AI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의 그 리터러시 문제, 그러니까 AI 교육하는 부분, 또 그 뭐랄까 최근에 어떤 우리가 그 의료 대란 사태를 봤을 때도 어떤 AI 기반 원격 진료 이런 부분도 어떤 디지털 포용성의 한 예로 볼 것이고요. 또 딥페이크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AI 피해 방지하는 부분. 또 하나는 고령화도 하나의 또 우리가 그 글로벌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표준과 연계해서 고민해 가지고서 그 답변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그 TV 같은 데서 우리가 자막 같은 것도 있지만 이 디지털 기기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들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내년 과제는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기존의 그 국가 표준 과제를 들여다 보니까 많은 경우가 그 자유 공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G 관련 표준, 뭐 그다음에 뭐 AI 관련 표준, 그거보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핵심 신흥 기술, 뭐 AI, 뭐 6G 양자 또는 뭐 보안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25년 방향은 좀 디지털 전략 기술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관된 표준화 과제를 지금 복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 표준 개발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단체로 갔을 때 그냥 어떻게 3년 동안 3년에 9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표준 아이템을 제안하고 승인받고 거기에 맞는 특허를 개발하고 표준 규격에 반영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기술 이전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있다 보면은 그런 주기를 고려하면 현재 지금 R&D 과제들이 대부분 3년이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표준 규격에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 이전까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표준 전주기 지원 성과형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한 3년이었던 과제를 5년으로 늘려서 그 표준 IP 개발뿐만이 아니라 표준 IP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기술 검증까지 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또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디지털 포용성을 만들었듯이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하는 걸 지원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5년 과제는 그러니까 정책 실현형이랑 표준 성과형, 시장 수용으로 나갈 것이고요. 마침 그 내년, 그 내일 이런 R&D 과제를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발표하는 자료가 내일 AT 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어느 과제들이 발굴됐는지 그 내일 회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 보면은 그 표준화 관련된 R&D 과제는 27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략 지금 포션이 보면 이동통신이 29%, 그다음에 디지털 융합이나 IoT 소프트웨어가 33%, 방송 미디어는 4% 상당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좀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전략 기술로 보고 있는 그 AI나 통신, 그다음에 이제 양자 보안 이쪽 부분에 어떤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의 추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면은 그 누가 지금 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저희가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표준에서 그 쌓아온 노하우들을 갖고 있지만 그 미국이나 중국 대비 그 인력이나 어떤 국가적 그 지원이 뭐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부족한 인력과 또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서 이 글로벌 주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결국 기술 혁신, 이런 디지털 핵심 신흥 기술에서 우리가 기술 주권하고 표준 주도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그 기업 혼자서 또는 그 정부 연구소 혼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AI, 6G, 양자 여기서 그러니까 민간 표준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표준이라는 게 꼭 너무 경제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베니핏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성도 우리가 중요한 표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저희가 이제 표준에 대한 기본 이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거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오늘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